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K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한지와 그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합니다. 물론 두 다리로 워킹을 하겠으나 그 이전의 척추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체간 허리를 곧게 펴서 내부 장기를 기능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인 보행 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는 보통 성인의 경우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엉치뼈 1개, 호리뼈 1개로 구성되며 어떠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에서 2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와 각각 척추뼈 사이에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하는 섬의 연골인 추간판이 함께 모여 만든 기둥이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가 되는 것입니다. 척추와 척추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보행, 체간 내부 장기의 기능적인 보호, 다른 골격계 뼈 및 골반과의 관계, 중추신경 중 척수신경 이동로의 역할 등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경추 목뼈의 경우 상위 경추 1번 환추와 2번 축추가 만나서 머리 두개골을 자유로이 움직이게 하고, 환추 바로 위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수가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척추에 발생한 골절의 형태가 방출성 골절, 찬스 골절, 후관절 골절 등으로 그 형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인 척추체 고정 유압술 등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척추체 뒤쪽 추간공으로 흘러 지나가는 척수신경의 손상을 유발시켜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추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흉추 및 요추의 경우는 보통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비뇨생식기와 대소변 장애도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무섭나요? 어디까지나 척추의 중요성과 문제 발생 시 당사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장황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척추압박골절 환자분들은 수술도 받지 않고 잘 먹고 푹 쉬는 보존적 치료를 4에서 12주 정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답니다. 그럼 척추압박골절로 다치신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 외에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의 후유장애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진단서상 척추골절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치의에게 해당 척추골절의 형태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왜냐, 척추는 몸통과 후미에 극돌기나 횡돌기, 추궁판, 상관돌기, 유두돌기 등의 복잡한 해부학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중 어느 부위가 골절되어도 진단은 척추골절입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약관상 척추체 후유장애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척추 몸통이 눌러져 찌부러진 압박골절 낸 추체의 변형 정도 및 범위로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고, 이는 문제가 된 척추의 압박률과 후만, 전만, 측만 등의 변형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보험회사에서 언급하는 약간의 기형, 뚜렷한 기형, 심한 기형에 부합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사고 관여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사고 기여도라고도 하며 사고 시 외상과의 관계, 즉 예를 들어 젊고 튼튼한 20대와 70대 노년의 사람이 동일한 충격의 사고로 손상된 골절 형태나 악화 양상이 각자 다르다 볼 수 있고, 이는 나이나 사고 당시 생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골다공증이나 궤양증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사고가 미친 부분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특히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이 사고 관여도는 필수사항이라 항상 논쟁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고, 무조건 나이가 많으니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 관여도를 적용 주장하는 실무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대단히 살기 좋아져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에게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신 71세 A님도 골절 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상 T스코어 -2.0으로 대단히 뼈가 튼튼하셨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육체적 생리적으로 노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대부분 젊었을 때, 경제적이나 사회활동이 왕성할 때 주변인의 권유로 많이 가입하게 되며 이러한 보험가입 계약은 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인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은 짧게는 15년에서 50년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100세 시대로 상수까지를 해당 기간으로 보장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야 건강치유 조건에 당연히 부합하겠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는 세월을 막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노화는 불변이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사람은 늙고 육체적으로 하나 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살면서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정형외과에 갈 일이 보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골격계, 퇴행성 기저질환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애 보상 접수 후 무조건적인 사고 관여도 몇 프로만을 인정하겠다는 보험사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보험가입자분께서 자신의 골다공증 등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사고 관여도 적용해 이견은 없다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척추와 척추는 구분되며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중추신경계 및 골격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보험 후유장애 지급률이 높은 편에 해당하며 그 보상 기준의 평가는 골절된 척추 몸통의 압박률과 후만, 측만, 전만 등의 변형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사고와의 연관성인 관여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찌그러진 척추 압박 골절은 펴지거나 원상복귀될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영구장애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긴 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허리뼈가 골절되신 분들은 재활 운동 시 복근과 척추 기립근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재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손해사장사 K였습니다. 고맙습니다.